안녕하십니까. 신인교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아주 흥미롭게 생각하시고 기분 좋게 생각하실 내용 한번 제가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목 화끈하죠. 자, 미국이 강력한 한방을 준비했습니다. 중국 기업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중국 기업들, 또 더 나아가서 중국 은행들, 더 나아가서 중국 경제 이제 큰일 나게 생겼는데 미국이 어떤 한방 때문에 이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회계협정 파기를 결정했다라는 보도가 로이터를 통해서 나왔는데, 회계협정을 파기하겠다, 미국과 중국의 이 특례 협정이 있었어요. 자, 뭐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중국 회계감사 당국 간에 지난 2013년 체결된 양해각서를 곧 폐기할 것이며, 미국 증시에 상장됐지만 미 관계당국의 법령을 회피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준비 중이다. 미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 즉 PCAOB는 오래전부터 중국 기업들의 불투명한 회계 관리를 제대로 감사할 수 없다며 불평해왔으며, 이와 관련해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성장 및 에너지 환경 담당 차관은 조만간 이 양해각서가 파기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백악관과 워싱턴 DC 주재 중국 대사관, 미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 모두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자,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이죠. 이 사람은 지금 이 중국을 배제한 경제성장 네트워크를 지금 꾸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제안하고 막 이렇게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미국과 중국이 지난 2013년 체결했던 그 회계관리 양해각서, 이거 폐기할 거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뭔지, 뭐 때문에 제가 이제 중국 큰일 났다고 하는 것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이 양해각서 뭐냐? 바로 강제 집행협력 합의인데요. 기업 내부 정보 공개를 꺼리는 중국 기업의 미국 증권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미국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사이에 양해각서 형태로 체결한 합의입니다. 조사를 받아야 할 중국 상장기업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조사하고 관련 내용을 미국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에 전달하도록 규정해서 미 당국의 직접 조사 면제 특권을 부여한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 당선된 직후에, 그리고 시진핑이 이제 2012년부터 집권을 했는데, 그 이듬해인 13년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체결을 한 양해각서인데, 뭐 미국의 증시, 뭐 예를 들어서 뉴욕 증시, 뭐 나스닥 이런 증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국 기업들 들어와라. 그런데 중국 기업들 못 들어가죠. 왜냐? 중국 기업들 회계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들어가면 이 미국에서 회계 조사를 해버리면 중국 기업들 큰일 나죠. 그 기업들과 공생관계에 있어서 비자금 엄청나게 땡기고 있는 고위 관료들 큰일 나죠. 그러니까 안 들어오려고 하니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거 아니 뭐 우리 안 할게, 직접 안 할게, 니들이 그냥 우리한테 서류 줘,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가 자기네들도 이제 당시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를 갖다가 다시 재도약시켜야 될 어떤 필요성,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나게 돈 땡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합의가 된 것이죠. 시진핑 입장에서는 집권 이후에 미국과 이런 큰 합의를 이끌어내므로 인해서 중국 여러 이 글로벌 기업들의 자금을 아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의 치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오바마 입장에서도 이제 경제 위기로 인해서 치명상을 입고 있는 미국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겠다. 왜냐, 뭐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같은 거 미국 증시에 이제 상장해서 그 결국 미국 투자자들이 투자해서 주가 올라가면은 미국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버니까 그러면 이제 돈이 또 돌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에서 체결을 했다라고 해요. 야, 쟤들 경제 성장률이 8%라는데 투자하면 한번 크게 챙길 수 있겠지라고 이제 생각한 게 오바마 생각이고, 시진핑은 자본하면 미국이지 상장하면 뭐 엄청난 자금 끌어올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2013년에 이걸 이제 체결을 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중국 기업을 살찌운 미중 회계 양해각서죠. 돈방석에 앉은 중국 기업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알리바바인데, 이 사진은 알리바바가
2014년도에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고 그때 이제 뉴욕 증시에 가서 기념사진을 찍은 사진이에요. 자, 뉴욕 타임스가 당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20일, 당시 이제 9월 20일이죠. 14년 9월 20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IPO를 실시했다. 알리바바가 첫날 공모한 주식은 전체 주식의 13%로 3억 2,010만 주, 공모가 기준 217억 7천만 달러, 하나로는 약 26조 1,800원이며 옵션주까지 포함하면 250달러, 즉 하나로 약 30조 1,625억 원 규모다. 이제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는데, 자, 이 알리바바를 대표적으로 해서 많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 상장으로 거액을 자금, 특히 이제 미국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한 중국 기업들 중에 뭐 제가 그냥 언뜻 이렇게 조사한 것만 봤을 때 이렇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 업종인데 5,836억 원을 땡겼고요. 페트로차이나 에너지 기업이죠. 1,500억. 또 차이나 라이프 인슈런스 보험업체인데 1,285억. JD.com, 바이두, 핀도어도 역시 세 개 다 이제 전자상거래인데 870억에서 481억.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넷이지 여기는 427억. 그리고 차이나텔레콤 이동통신업체죠. 332억 달러. 이게 전부 다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거 억 원 아니에요. 달러입니다. 달러.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미국에서 당겼습니다. 한마디로. 자, 그런데 이 천문학적인 돈을 당겼을 때는, 미국인들이 투자를 했을 때는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회계, 자료, 이익,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들의 자산, 가치, 이런 것들 평가해서 미국의 투자자들이 뭐 그게 뭐 기관 투자자든 아니면 개인이든 누군가나 하여튼 미국인들이 투자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국 회계, 기업들의 회계가 투명하지 않고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리가 들어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계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13년도에 오바마와 시진핑이 양해각서를 체결해 놓으니 그러면은 니들이 조사해서 우리한테 줘. 그러면 제대로 된 조사가 안 올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미국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불거진 문제들입니다. 중국 기업 이거 정상이 아니다 라는 문제 제기가 곳곳에서 나온 거죠. 자, 이제 7월 10일 날 그 CNBC 경제 전문 방송인데 이 CNBC에서 보도를 했고, 사실 이 7월 10일 날 CNBC 보도가 지금 이 양해각서의 폐기에 대한 밑밥 깔기 보도가 지금 보면 이제 이미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며 중국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SEC 즉 증권거래위원회는 전날 원탁회의를 열고 신흥시장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사기 행각과, 즉 여기는 이제 분식회계 같은 거예요, 허위 대차 대조표 문제 등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중국 규제당국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조사를 압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거론됐다.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회계 감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며 분식회계와 실적 조작 등 범죄 행위로 미국 내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겼다. SEC 즉 증권거래위원회는 수년간 중국 정부에 미국 상장 중국 기업에 대한 회계 감사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중국 정부는 이것이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며 미국 측 요구를 거부했다라는 보도를 이제 CNBC가 했어요. 자, 중국 기업들은 이 고위 관료들의 비자금 확보를 위해서 이 회계 자료를, 이 서류를 아주 이 대차대조표 안 맞는 허위 대차대조표, 그리고 분식회계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이제 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분식회계 해가지고 아주 실적 좋은 것처럼 부풀려서 또 이 고위 관료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은행에서 또 대규모 이 대출을 또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채는 어마어마하게 높고, 그리고 분식회계를 위해서 생산을 또 엄청나게 하는 것이죠. 그 재고는 엄청 쌓여 있고 사실은 판매가 안 됐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익이 없고 재고는 그냥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으면서 마치 매출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이 대차대조표 안 받는 이런 것들 다 해서 돈을 또 감추어서 뇌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 고위 관료들은 미국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은닉을 해놨다라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미국 회계 당국이
그 증권거래위원회가 아니 그 좀 보자 그 자료들라고 하니까 중국 정부는 그거는 중국 국가 기밀이다 라고는 안 준다 이거예요. 왜? 13년도에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으니까 그 협약에 따라서 안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자꾸 내라 그래도 국가 기밀이다. 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휘청이는 이 중국 경제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중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 퇴출되면 어떻게 되냐? 그냥 덮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7월 13일 중국의 경제 전문지 차이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겠는데요.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국가금융발전연구실의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지난 3월 말 기준 정부, 비금융기업, 가계 등을 망라한 중국의 총 부채 비율은 국내 총생산 대비 259.3%를 기록해 직전 분기 대비 13.9% 폭등했다. 올해 1, 4분기 부채 증가는 기업 부채가 GDP 대비 161.1%를 차지하며 직전 분기 대비 9.8% 증가해서 부채 상승률을 견인했다. 1, 4분기 중국 경제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산 설비에 대한 기업의 신규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정부가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시장 금리를 내리고 자금을 풀었는데 기업들이 이 자금으로 설비와 생산 투자를 늘리지 않고 증시와 부동산에 쏟아부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중국 기업들의 중국 국가 GDP,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무려 161.1%랍니다. 그런데 이게 직전 분기, 직전 연도도 아니고 직전 분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 1, 4분기니까 작년 4, 4분기에 대비해서 무려 9.8% 증가했다 이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채가 증가한 것이죠. 그러면은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161.1%가 어느 정도냐?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의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99%예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지금 43개 이 지금 조사 그러니까 뭐 의미 있는 정도 규모의 국가들 43개를 조사했더니 그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 번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돈 풀고 있는 것이고 좀 사실은 이 기반 경제가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런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161.1%. 그런데 미국은 얼마냐? 미국은 우리의 절반도 안 되는 중국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한 47%예요. 미국 기업들의 국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은 47%, 대한민국은 99%, 그리고 중국은 161.1%.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 우리 과거의 IMF 시절, 그때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뭐 정치인들 비자금이다 뭐다. 과거 이제 이 전두환 대통령 시대, 노무현 대통령 시대 거쳐오면서 그 어마어마하게 비자금 조성해서 이제 정치권으로 흘러가고 한 그런 것들, 과거에 우리가 30년 전에 했던 거, 25년 전에 했던 거, 뭐 20년 전만 해도 이제 이런 거 잘 없이 사라졌죠. 그런데 그 30년 전에 했던 그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내용이 지금 중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IMF 사태가 터졌을 때 상상하지도 못하는 기업들이 마구마구 쓰러졌죠. 중국은 그거보다 더 하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올해 1, 4분기에 2, 4분기도 아니고 지금 7월 달이니까 2, 4분기 끝났는데 그냥 1, 4분기에 중국이 이 코로나19 관련한 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양적 완화를 했어요. 돈을 무자비하게 풀었어요. 그 푼 돈이 한국 돈으로 936조 원입니다. 1, 4분기에 푼 돈만 936조 원. 제가 어제 우리 보도를 봤는데 우리 대통령이 올 연말까지 뭐 160조 원을 풀겠다 이러는데 아직 우리는 2개 분기가 남았는데 160조 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1, 4분기에만 936조 원을 풀었다는 거예요. 기업을 향해서 풀었는데 기업들은 그걸 가지고 연구개발, 설비 투자 이런 걸 했냐? 아니고 알고 보니까 부동산 투자 그리고 증시 투자, 무너지고 있는 것을 돈을 지금 정부에서 푸는 돈을 가지고 다시 증권 주식을 끌어올리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취약하게 스스로 잠겨 들어간 것이 중국 경제가 점점점 내려꽂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이 이제 야 니들 회계자료 다 내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국 증시에서 철수되죠. 미국 증시에 투자했던 이 알리바바를 비롯한 페트로차이나 같은 에너지 기업 이런 완전히
거대 기업들 미국 증시에서 사라지죠. 휴지 조각되죠. 그러면 이제 그게 홍콩 증시, 상하이 증시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는 뭐 홍콩 증시는 홍콩 사람만 있습니까? 상하이 증시는 상하이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죠.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아킬레스건만 골라서 때리는 미국입니다. 중국 경제 이제 폭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중국 기업에 투자하신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감안하셔야 돼요. 저는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온 몇 가지의 기사 그리고 그 몇 가지의 기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경제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이거는 중국 경제는 폭망할 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 부채가 우리나라도 지금 부실기업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된 회계감사하지 않고 이 관료들과 결탁해서 엄청난 분식회계 미국 원문에는 사기라고 했어요. 사기를 치고 있는 그 회계장부들 이런 것들 이제 공개할 수 없으면 시장에서 나가야 되죠. 주식시장에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휴지 조각되는 것이죠. 이제 중국의 글로벌 기업들 폭망되는 일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시 중국 은행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데미지가 그 중국 은행의 데미지 그리고 그것들 이 글로벌 기업들을 떠받치고 있는 수많은 2차, 3차 하청업체들 다 중국 기업들이겠죠. 거기들도 내려갈 것이고 이제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완전히 침몰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뭐 누가 싸워서 이기든지 간에 어쨌든 회계든지 뭐든지 투명해야 되죠. 투명한 회계장부가 이렇게로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는 중국 기업 기대해 봅니다. 회계장부 투명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